모다지 썰전. 오늘은 그 임플란트 기업이죠. 덴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이 좀 크게 하락했는데 그래도 회사가 해외 현지 생산 확대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덴티움이 이 주력 시장, 그러니까 중국이랑 국내에서의 부진, 이걸 딛고 베트남이나 러시아 같은 성장 시장하고 또 현지 생산 전략으로 정말 반등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 논의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는 덴티움의 그 해외 성장 동력이라든지 현지 생산 전략의 잠재력 이런 걸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회복을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 현지 나타난 실적 부진이 상당히 깊고 또 단기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 이게 또 불확실하다고 봐서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2025년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전년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한 26%, 영업이익은 44%나 감소했으니까요. 특히 그 매출의 거의 절반, 한 46% 정도 되는 중국 시장 부진하고 또 국내 시장 위축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요, 긍정적인 면도 좀 봐야 합니다. 중국 빼고 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18% 성장했고요. 특히 베트남은 56%. 이 정도면 놀라운 성장률이잖아요. 러시아도 상반기에만 38% 매출이 늘면서 유럽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고요. 이건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중국 상해하고 베트남 공장 여기서 현지 생산을 이제 본격화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년부터 점유율 회복을 노린다. 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행동주의 펀드와 자사주 속각에 합의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인 것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그걸 단순히 어려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2분기 매출이 823억 원, 영업이익 157억 원. 이게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6%, 44% 줄어든 겁니다. 당기 순이익은 더 심각해요. 54억 원으로 무려 77%나 급감했어요. 이건 실적 쇼크에 가깝죠. 중국 매출이 36%나 꺾였는데 문제는 이게 2026년 1월로 예정된 2차 VBP, 그러니까 중앙집중식 대량 구매 시행 관련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VBP라는 게 정부가 대규모로 사면서 가격을 확 낮추는 정책인데 이것 때문에 하반기에도 중국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긴 어렵다는 거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33% 역성장하면서 경기 둔화에 경쟁 심화까지 이중고로 겪고 있고요. 3분기 매출은 심지어 2분기보다 더 안 좋을 걸로 예상되고요. 게다가 매출 채권 회수 지연 때문에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외장값을 비용으로 처리한 게 36억 원 늘었고 환율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도 147억 원이나 발생했어요. 이런 일회성 요인을 빼고 보더라도 수익성 악화는 너무 분명합니다. 현지 생산 효과요? 그건 내년에나 기대된다는데 그럼 당장 하반기 실적 개선은 매우 제한적이고 그 전략이 성공할지 어떨지도 아직은 미지수 아닙니까? 저는 바로 그 중국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현지 생산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기존의 주력 제품 슈퍼라인에다가 신규 브라이트 임플란트까지 상해 공장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VBP 환경 속에서도 가격에 민감한 고객층하고 또 프리미엄 고객층을 이원화해서 공략하면서 점유율을 지키고 또 회복할 기반을 다지는 거죠. 이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의 이 부진을 상쇄할 만큼 클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2분기 중국 매출이 36% 감소했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에요. 소비 심리 위축되어 있죠. BBP라는 정책 불확실성 여전하죠. 이런 상황에서 현지 생산만으로 단기간에 확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회사 스스로도 하반기에 강력한 수요 회복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특정 지역의 성장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베트남 56%, 러시아 상반기 38% 성장. 이거는 덴티움의 글로벌 경쟁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단순히 뭐 저가 시장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품질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반기에도 아시아는 두 자릿수, 유럽은 10% 중후반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이거는 중국하고 국내 부진을 일정 부분 완충하면서 실적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모든 시장이 다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베트남하고 러시아 성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 두 시장을 합쳐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나 국내 시장만큼 크지가 않잖아요.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약 46%를 차지하는 중국하고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이 동시에 30% 이상 이렇게 역성장하는데 그 충격을 일부 지역 성장만으로 메우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게 이번 2분기 실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하반기 영업이익률 목표치 20%, 이것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생산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걸쳐서 해외 공장, 특히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서 글로벌 시장, 특히 VBP가 시행되는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는 게 목표인 거죠. 이건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보고요. 또 그 온라인 파트너스하고 원만하게 합의해서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 계획이 확정된 점도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단기 실적 너머를 봐야 합니다. 그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거라는 점, 그걸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 말은 뒤집어 보면 2025년 남은 기간 동안은 뚜렷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래 전략에 기대를 거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이 심각한 실적 악화와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현지 생산 확대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의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덴티움은 현재 핵심 시장인 중국과 국내에서 심각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같은 일부 시장의 성장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진을 만회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해 보이고요. 기대를 걸고 있는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의 효과는 당장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고 또 그 성공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베트남과 러시아 같은 신흥 시장에서의 그 견조한 성장세,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해서 점유율을 회복하겠다는 명확한 중장기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생산 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실적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주주환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투자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덴티움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덴티움의 앞으로의 행보나 또 발표될 실적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오늘 저희 분석을 바탕으로 각자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